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아시안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의 이태선 소장을 초청해서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입니다. 네, 이태선 소장 나오셨는데요. 이 아시안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역사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예, 2003년에 저희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으니까 14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되셨군요. 그 뭘 하는 단체인지 좀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름은 알지만 뭐 하는 데인가. 저도 이제 이 라디오 한국에 종종 출연을 해가지고 네네. 항상 말씀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 정도니까 또 사람들의 뇌리에서 또 잊혀지려고 하면 또 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술과 마약, 의존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을 상담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또, 행위 중독, 도박 중독이 대표적이죠.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술, 마약, 도박, 네. 참, 우리 삶 속에서 또 없어지면 좋지만 없어지지 않는 게 또 바로 술, 마약, 도박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삶의 부산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방송 귀담아 들으시고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요? 예, 오늘은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codependency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상호 의존성. 예, 우리 심리 상담에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거론되는 그런 어젠다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역기능적인 가족, 술이나 마약으로 인해서 아버지나 또는 가족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가족들 속에서 무척 심화되는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증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상호 의존성 하면 뭐 누구한테 의존한다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의존한다는 그런 그렇죠. 뜻인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좀 이렇게 형이 상학적이고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게 뭡니까?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런 심리라고 할까요? 남의 어떤 남의 행동이나 남의 의견이나 또 남의 어떤 그러한 의식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굉장히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사회적인 환경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현대인들이 거의 연구 결과에 보면 90% 이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 의존성의 심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이 되네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고서부터 와이프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렇죠. 또 자식들 집에 가면 자식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상호 의존성이 되고 어떤 때는 의지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눈치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떤 것이 노멀이고 어떤 것이 어떤 때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어떤 심리에 있는 사람들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어떤 간단한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네. 만일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있고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당신이 있다면 나와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겠지만 만일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있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당신이 있다면 나와 당신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무슨 철학적인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연인들끼리 서로 써먹으면 되겠네요. 표현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소위 유행가 가사에서는 많이 나오죠. 유행가 가사에서 연인들끼리 정말 말씀 잘했지만 이런 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이런 심리에 갇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아하. 내가 누군가를 보기보다는 네. 내가 누군가를 인식하면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네. 자기는 무시한 채 자꾸 타인들만을 바라보면서 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맞아요. 또 타인들의 행위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에 우리가 길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잖아요. 너 자신 알라. 네. 이제 스스로의 가치관이 상실된 거죠. 네. 이 상호우존성에서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현대인의 90% 이상이 이런 심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 속에서 살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가 커왔던 한국의 문화 속에서 이게 정도가 좀 심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삶보다는 어떤 타인을 간섭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맞아.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좀 많이 팽배돼 있지 않는가. 아주 많죠. 네. 장가 가려고 시집 가려고 할 때도 부모 눈치 봐야 되고, 뭐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 눈치 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호우존성이 아주 심각하죠. 예. 그렇다면은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근원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가 심한 분들을 좀 많이 보죠. 네. 자기 스스로도 가끔은 내가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어떤 자기 자신의 삶보다는 자꾸만 배우자나 또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삶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 상담 심리에서 보면은 어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살당하면서 커왔던 사람들한테서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된 삶에서 많이 나타난다. 아하, 그렇구나. 특히 아버지가 술 문제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셔도 술 문제가 있는 아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가족 간에서 어떤 이미 어떤 평화가 깨트려지고 그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해서 항상 긴장돼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쳐서 사는 가정 많죠. 예. 네, 술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네, 많죠. 예, 진행자께서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예. 네. 여튼 아버지가 어떤 과도한 음주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그 집안은 불안하죠.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일본 말로 기마에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간 기분이 좋으셔서 있는 돈 다 털어주고 말이에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기분이 나쁘게 되면 뭐 좀 집안 집기도 때려 부시고 뭐 그런 게 좀 있죠. 이제 결국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문제죠. 그죠? 보통 때는 안 그러시던 분이 안 하던 행동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벌써 도망가기 바쁘고, 맞아. 숨기 바쁘고, 아버지 오셨다 하면 그냥 어딘가 그렇죠.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집안이 이제 초비상이 되는 그러한 어떤 패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서 묵살당하게 되고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결국은 그 근원이 내가 아니고 나의 가정 환경, 부모들, 네, 주변 사람들 잘못이었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들 역시도 이제 이 코디펜던시, 공동 의존적인 그런 심리에 깊게 빠지게 됩니다. 네. 남편의 음주 습성으로 인해서. 아하. 혹시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한번 좀 자기의 심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들이죠. 알코올 중독자의 술버릇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온통 알코올 중독자에게 쏟음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의 삶은 거의 돌아보지 않는 그 배우자. 아하. 항상 신경과민에 쌓여 있는 거죠. 네.
항상 속상해 있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숨김으로 해서 완벽하려 하고 강박관념 또는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네. 자신의 생각이 거의 없고 배우자의 감정이나 느낌 등을 그대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 압도당하는 그런 심리들이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술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그 상대 배우자가 갖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예. 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그 문제는 그 사람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네요. 주변 상황을 잘 살펴봐야 원인이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들의 그 공동 의존 심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디프레션을 가져오게 되고 배우자들의 삶의 질을 낙후시키죠. 그래서 네. 이러한 심리에 쌓여 있는 가족들은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증상은 이렇게 갈수록 좀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이 증상이 역기능적인 그러한 관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계속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과도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어쩌다 만나는 분인데 그분은 꼭 어떤 자신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자꾸 사회, 정치 뭐 이런 쪽으로 돌려요. 보면. 예, 예.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착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끔 그것이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꾸 주변으로 사회로 돌리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런 코디펜던스에 걸려 있는 네. 어떤 아버지의 음주 습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들은 현실 부정의 심리들이 강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문제의 초점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들을 들추면 너무나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묻어두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심리에 쌓여 있는 분들은 자기의 심리를 얘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하. 오히려 자기 스트레스를 그러네. 해소하는데 낫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군요. 이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호 오전성의 어떤 현상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한국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네. 그때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또 주변에 이제 우리의 여러 지인들도 만나게 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미국인들하고 심리하고는 매우 다른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투명 인간들이 사는 사회라고 할까요? 투명 인간들이. 네. 즉 서로가 오픈 마인드가 없고 자기의 정서를 감추고 사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감정들을 서로가 공유하지 않는 사회. 아하. 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미국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가서더라도 눈이 마주치게 되면 항상 하이하고 간단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네. 예. 간단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얘기들을 술술 꺼내면서 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느 서비스를 받더라도 사람들이 항상 뭔가 좀 나이스하고요. 네. 프로액티브하고 추춤거리지 않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그렇죠. 솔직하죠.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뚝뚝해져 있고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될 수 있으면은 할 말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좀
감추고 애써 회피하고 하는 그런 심리들 속에 묻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필링이 뭔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요.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즉 어린 시절부터 계속 억압돼 있고 우리가 맞아요. 내 의견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표현이나 말에 있어서 확신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감추게 되고요. 네. 어떤 여론몰이에 그냥 따라가게 되고 여론에 동조하는 그런 문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론을 의식하고 네. 그것이 자기 의견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요. 눈치를 많이 보는. 예. 그러면서 이제 휩쓸려가는 어떤 그런 문화죠.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네. 이번에 뭐 일련의 우리의 그 촛불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맞아요. 어떤 일련의 이 코디펜던스에서 길들여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정체성이 결여들이다라는 거죠. 네. 아하. 그게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상호우전성 그런 문제는 민족성하고도 연결이 돼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아파트에서 아침에 만나면 무슨 말 할까봐 한번 눈 부닥치고 고개 돌리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눈 인사하고 또 말하고. 예. 그래서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축구 어제 뭐 시약스가 어땠다는 둥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말할까봐 두려워서 돌리는. 이제 실수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려서부터 완벽해라, 실수하지 마라, 남에게 실수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자란 어떤 맞아요. 세대들이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끝났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의 갈수록 심리를 불안 초조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시험. 네. 어린 시절부터 교육의 일관된 목표가 대학에 합격하고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떠밀려서 공부를 하게 되는요. 수능까지. 맞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경쟁과 어떤 그 상대방을 견제하고 통제하는데 우리가 이굴이 나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초조함 속에서 그 심리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우리의 심리가. 그래서 뭔가 우리 스스로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는 타인을 쫓아가는 그런 게 많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많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하나하나 이 디펜던시 상호 의존성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방법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다. 증상으로부터 이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자유롭고 싶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적으로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학교에서 만나면서, 학생들이 이제 제가 미국의 중독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학부 학생들이 이제 쭉 나왔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얼굴을 보니까 또 말투에서 묻어나오는 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하. 미래에 대한 걱정. 취직도 걱정하고. 취직. 결혼도 걱정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는가. 또 네. 이제 자기들이 전공이 그렇죠. 그런 거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말투에서 묻어나는 거나 그들의 얼굴에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길들여졌던 경쟁의 심리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 네. 내가 누구보다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라거나 또는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거나 이런 것들의 심리에서 좀 자유로워서 여러분 스스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렵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힘든 거다라고 얘기를 반박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다.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좀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좀 리서치해야 된다. 평생 그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즐거운 그런 걸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때가 비로소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들이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인생을 통해서 연마해 나갈 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못 당하는 거다. 그렇죠.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한 삶보다 자기 스스로 즐기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크게 성공하죠. 역설적이지만 네. 성공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지만 역설적이지만 성공이 찾아오죠. 성공이 찾아오는 거다. 네, 네. 예. 그러네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고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부분에 앞서갈 수 있고, 나중에는 이 성공이 나를 찾아온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런 뭐 상호전성의 문제로 가정에서 또 불행, 또 힘든 걸 겪어 계신 분도 많겠고요. 예. 또 가정 내에 뭐 식구들 중에 술이나 마약이나 또 도박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아시안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 찾으시면 좋을 것 같는데 상담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끔 나와서 간절히 이제 우리 동포 사회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자기가 지금 힘들다, 괴롭다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저희 같은 그 상담 전문 기관에 와서 얘기보따리를 풀어놓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요? 예. 저희들이 이제 보통은 정부의 메디케이드 그 인슈런스 프로그램,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인데 네. 그러나 이제 뭐 저소득층이라면서도 이런 인슈런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들이 하여튼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잘 그 어레인지먼트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전문가 상담을 예. 좀 받아보시고요. 또 그런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서 벗어나는 그것도 이렇게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두 지역에 저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타코마 레이크우드 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네. 스노미시 리누드에 이제 한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코마는 941-2287, 253-941-2287이고요. 한국어 네. 라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누드는 425-776-1290. 776-1290. 네. 두 지역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네. 저희 한국인 상담가들이 친절하게 편안하게 네. 또 안전하고 비밀 보호를 보장하면서 네.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족분들께서 먼저 건강하고 지혜로워야지 지금 술이나 도박에 문제가 있는 배우자들을 네.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시안 약물 중독 치료 서비스의 이태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